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9의 은갈치 실버와 비슷한 색상으로 제가 깔맞춤 해왔는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잘 어울리죠? 자, 오늘 영상은 전 영상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에 이은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과연 이 갤럭시 노트 9의 치명적인 단점들은 뭐가 있는지 뒤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 손 사용입니다. 물론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사시는 분들은 두 손 사용하는 거를 각오하고 사시는 거겠지만 갤럭시 노트 8보다 더 커졌어요. 소폭 더 커졌고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웬만큼 손이 크신 분들도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한 손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 손 사용을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사용하다가는 살짝 잘못하면 떨어뜨리기 십상입니다. 정말 떨어뜨리기 딱 좋은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두 손 사용을 해야 되는 진짜 큰 불편함이 있고요. 뭐 자서 누워있을 때도 한 손으로 뭐 유튜브 막 보고 막 돌리고 이런 거 하기 힘듭니다. 한 손으로 잡고 있어도 조작하려면은 다른 한 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이 굉장히 쓰면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크고 혹시나 떨어뜨릴까봐 저희가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고 다니죠? 뭐라고요? 네? 잘 안 들려요. 맞습니다. 아유,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보통 케이스를 끼고 다니죠. 저는 생폰이 좋아서 케이스를 안 쓰지만 한 90% 정도는 케이스를 끼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쓰면 어떻게 되냐? 진짜 속된 말로 이런 말을 쓰죠. 땡크폰이다. 진짜 커요. 진짜 너무 커집니다. 안 그래도 큰 폰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 정장 같은 거 안주머니에 넣어도 막 이만큼씩 빼꼼 튀어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핏한 바지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요, 막 내가 막 뚱땡이 된 것 같고 막 꽉 껴가지고 답답합니다. 뒷주머니는 감히 상상도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스마트폰계의 최홍만이다? 요즘 잘 나가는 분으로 좀 따지자면 스마트폰계의 서장훈이다? 이분은 서장훈이에요.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던 뭐 서서 핸드폰을 만지던 움직이면서 핸드폰을 만지던 웬만하면 두 손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유도 두 손 사용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실 그립감이에요. 이게 그립감이 이렇게 옆면 막 유리가 엣지로 깎여있고 이래서 좋아 보일 것 같죠?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별로 안 좋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유리의 곡선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 옆에 메탈 있죠? 이 메탈이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잡을 때 뭔가 세게 잡으면 아파요. 심지어 아프고 뭔가 막 불안불안한 느낌이에요. 그립감이 막 쏙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물론 이 메탈이 조금 튀어나와 있음으로써 떨어뜨리거나 이랬을 때 좀 충격 보호 효과, 액정 깨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립감이 안 좋아진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립감이 안 좋고 사실 그냥 사용할 때 저희가 이렇게 잡고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은 이 잡은 손 있죠? 잡은 손이 이 액정 부분, 엣지 꺾인 부분을 살짝 가리기 때문에 이게 좀 거슬려.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화면 가리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 손을 바깥쪽으로 좀 옮깁니다. 이렇게 보통 잡고 사용하는데 이 화면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화면 가리는 게 싫어서 살짝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 모양이 더 불안해지고 뭔가 좀 그립감이 되게 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오히려 케이스를 끼는 게 그립감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측면이 둥그렇게 잘 깎여있는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립감이 안 좋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빅스비 버튼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이제 삼성이 빅스비를 밀기 시작하면서 이 하드웨어인 스마트폰 겉면에 빅스비 버튼을 넣어놨어요. 볼륨 버튼 아래에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면 좋은 기능인 건 알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인데, 근데 웃긴 건 보통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으면 이 엄지 보이시죠? 보통 엄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빅스비 버튼이 있습니다. 손을 바꿔볼까요? 오른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검지가 이쪽에 와 있게 됩니다. 왼손으로 잡으면 여기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핸드폰 사용하고 있다가 볼륨이 너무 시끄러워서 볼륨 버튼 내리는 걸 눌렀는데 빅스비가 너무 많이 켜져요. 이게 습관되면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습관돼도 가끔 이렇게 막 핸드폰 사용하다가 볼륨 급하게 내리려고 하려면은 빅스비 버튼이 누릅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영상을 켰는데 너무 시끄럽게 나와요. 그럼 막 허겁지겁 찾다가 버튼 누르면 그게 빅스비예요. 한 반 정도는 빅스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급한 상황이 오면 빅스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물론 이 빅스비 버튼을 끄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럴 바엔 그냥 아예 버튼 자체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하필 휴대폰을 파지했을 때 가장 누르기 편한 곳에 놨을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위에 놨으면 볼륨 버튼 여기 아래 오고 빅스비 버튼이 위에 갔으면 그래도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누르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빅스비 버튼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어떻게 비활성화 시키는지, 혹은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커요, 비중이. 뭐냐? 지문인식입니다. 이 지문인식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뒷면에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갤럭시만 쓰면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다가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뭘 쓰냐? 아이폰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너무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너무나 편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편해요. 그냥 핸드폰 들면은 얼굴인식 끝나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로 내가 생체인식이 걸려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사용합니다. 휴대폰 주인이라면. 근데 절대 다른 사람은 못 쓰죠. 내가 쓸 때는 그만큼 편리하게 생체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한데, 얘는 와, 잠금 화면에서 풀려면요 지문을 이렇게 슬금슬금해서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0s 혹은 홈버튼에 지문인식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후면 지문인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쓰시는 어르신들 많이 봤는데요, 그 어르신 분들은 오히려 패턴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 이 뒷면 찾아가는 지문인식 귀찮아서요. 그리고 케이스 끼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시나요 혹시? 케이스 끼면 막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불편합니다. 그냥 이거는 차라리 아이폰 10s의 페이스 아이디를 몰랐다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저는 이 두 가지 폰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갤럭시 노트 9의 큰 단점이고 불편한 점이다 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디자인인데요. 사실 이 갤럭시 노트 9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8에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후면 지문 인식이 이 가운데 중앙으로 내려왔다는 정도, 그리고 이 카메라 부분이 조금 배경색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정도.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 단점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냐, 이 후면 디자인에 이 카메라 있죠, 이 안쪽을 그냥 검은색으로 다 배경을 해놨으면 오히려 더 고급졌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짝눈같이 보여요. 카메라가 두 개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거 찍을 때 쓰는 카메라, 좀 가까이 있는 거 찍을 때 쓰는 카메라 두 개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짝눈같이 보이고요. 그냥 조금 솔직히 못생겨 보여요. 이것 때문에 디자인을 좀 많이 깎아먹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갤럭시 노트 8의 디자인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오히려 최신 버전인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8보다 디자인이 조금 별로다 혹은 좀 덜 예쁘다 라는 겁니다. 신제품이면 의뢰 디자인이 더 예뻐졌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했지만 사실 뭐 거의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후면은 더 못생겨졌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중고가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 9의 중고가는 방어가 잘 안 돼요. 방어가 잘 안 된다는 말은 출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벌써 이 중고가 135만원짜리 제품이 약 90만원 정도에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고가 방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갤럭시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고가의 가격이 훅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갤럭시나 다른 폰 같은 경우에는 이 음지라 그러죠, 약간 불법적인 곳에서 가끔씩 대란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싸게 팔아요. 막 출고가가 130만원인데도 7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도 막 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팔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출고가를 주고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유, 일곱 번째 이유인데요. 가장 큰 비중이죠. 뭐냐면 갤럭시 S10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갤럭시 S10은 2019년, 그러니까 내년 1월쯤에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이 10월이니까요. 11월, 12월, 1월 채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뒤면은 앞서 제가 말했던 갤럭시 노트 9의 단점인 후면 지문 인식이 이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갤럭시 S10에서부터는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커질 거고 디자인이 조금 더 많이 변경되어서 더 예뻐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기능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S펜 빼고 대부분의 것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노트의 후속작은 아니지만 갤럭시 9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기능들을 다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를 좋아하셔서 갤럭시를 사시는 분이 아니라 갤럭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갤럭시 S10을 보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S10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7번째로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와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두 가지 이유를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냥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에 좀 더 끌리신다면 구매하시고, 단점에 좀 더 끌리신다면 구매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컨텐츠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컨텐츠를 꾸준히 가져갈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여기 아래에 있는 MR 버튼 누르시면 구독되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